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이 결재하신 것은 맞습니까? 그 부분 결재라는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통상 인사라는 게 인사 결정이 되고 나면은 승인을 받고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언론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 효력이 이제 임명 일자가 이제 이리 가듯이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거는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 할 때 국법상의 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전자결제든 뭐든 결제하는 순간이 대통령의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전에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도로 협의하고 안 하고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 나오는 조항인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대통령 국법행위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통상 장관, 차관, 인사도 그렇게 발표를 먼저 합니다. 승인을 받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요건 외에 요 측면에서 한번 따질 부분이 아니 그러고 대통령이 인사에 관한 확실한 결정 없이 미리 발표한 게 맞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전에 민정수석진은 여기 곽상도 의원도 있습니다만 말씀이 되실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인사결재라는 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관계자만이 부수하게 돼 있어요. 국무총리하고. 그게 대통령의 결재가 성립된 시기인데 그 전에 그 인사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지금 확인해 줘봐요. 예, 장차관 인사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네. 그 검사장의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결재를 들고 와서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결재를 올리면 해당 수석이 들고 와서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전해줍니까? 요건에 한해서 답변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누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이상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결재를 직접 대통령에게 장관들이 들어가서 결재 받는 경우는 드물고 결재 올리는 수석하고 조정을 해서 그 결재를 수석들이 받아서 전해주는 건데 여기서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되든지 협의가 안 됐다는 말은 그 결재를 민정수석이 안 들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되기 어렵다면 다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뭐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말씀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신현수 수석은 사표를 낸 상태죠. 그 사의표명이라는 게 수차례 구두 사의표명이 있었고요. 예. 그 뒤에 문서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가 반려됐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월요일 날은 일단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 일임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일임했으면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무슨 부총리들이나 사의 표시하면 적각 반려했다 이런 발표들이 있던데 이건 왜 대통령에게 일임했는데 사표를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고 일임했으면 그 결정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수리를 하든지 예. 반려를 하고 계속 검구를 하라고 하든지 이래야 될 텐데 지금 정확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대표님 참 그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수차례 사의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 이게 여기나 신현수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했던 역할이 있고 아직도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결정이다. 그러나 또 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아마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결심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사표를 내고 철회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일임했는데 대통령은 수리도 하지 못하고 반려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어정쩡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건 것입니다. 아니고 그 소통 수석이 월요일날 언론에 이야기했듯이 사퇴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락됐다면 반려를 하든지 사퇴 의사를 철회해야 일단락된 것이지 수차례 사퇴 의사를 표시하고 사표도 제출하고 아직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왜 일단락된 것이겠습니까? 펜딩 상태지. 대표님 조만간에 아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사표를 고집하고 있는데 수리도 못하고 반려도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다. 그렇게 뭐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조영 대표님 하셨으니까 조수진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다. 네, PPT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네, 조수진 의원입니다. 예, 본격적인 질의 앞서서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DNA에는 사찰 없다. 사찰의 DNA가 없다. 이거 확신하시죠? 저는 뭐 현재 그렇다고 확신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뭡니까?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맞지요? 네, 사찰 DNA 없죠? 저 없죠? 개인적으로 물으신 겁니까?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인의 의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비서실장으로서 대표해서 연재가 없다. 예. 네, 구속된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좀 질의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자, 전 정부 시절 바로 저겁니다. 네, 문재인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강이 쑥대밭이 됐다.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고의 기본 개념도 없다. 비극의 만화경이다. 이렇게 맹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은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지금 항명을 했단 말이죠. 이견 별로 없는데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항명을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꽃가루 집안이고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고의 기본 개념이 없는 거죠.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아니, 항명이 아닙니다. 자,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과 수석의 조율이 원만히 잘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조율이 조금 안 됐는데 항명을 한 거예요. 이거 과거의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행위예요. 자, 그렇다면 저런 행위를 했다면 민정수석 경질해야죠. 왜 말도 안 합니까? 그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명이 아니고요. 본인이 어떤 역할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그 표현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뭐 세상에. 이야기를 해서 겁니다. 자, 민정수석의 역할이 침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을 제대로 해보라고.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요 4차례 검찰 학살 인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3차례 지휘파동,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파동까지 있었죠. 모두 정권 불법에 대해서 수사를 막기 위한 거였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갑자기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등장을 해요. 이건 뭐냐? 검찰 출신 민정수석도 다 수용하고 다 동의한다. 이거를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어렵게 모셔왔을 겁니다. 그런데 신현수 민정수석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거죠. 그런데 이 직분을 하지 못하니까 사의 표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왜 별다른 게 아니죠? 그리고 별다른 게 아니라면은 바로 국가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질하고도 남아야 될 사안이란 말입니다. 만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의 발언은 곳곳이 모순이에요. 충돌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1호 기자라고 불리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보름 넘게 이 부분에 대한 인사파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자들은요. 청와대 기자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니까 보름 넘게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일단락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일단락의 뜻이 뭡니까? 실장님? 일단락은요.
일의 한 단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일단락되면 궁금증이 없어져야 돼요. 궁금증은 어떻게 이 문제가 조율되고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졌느냐, 이 의혹이 모두 풀려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2015년 바로 저때 민정수석 항명파동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민정수석에 대한 역할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적폐라고 불렸던 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정수석의 해임을 건의했단 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는 계속 만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국가기강을 속대밭으로 만들었으면 있어서는 안 되죠. 경질 건의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장관과 수석의 조율이 조금 원만하게 안 된 게 원인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합니까? 자, 승인 언제 했느냐고 아까 정점식 의원이 물었을 때 발표 전에 했다고 했어요. 결제는 그 이후에 했다고 했습니다. 전자결제를 통상 계속해서 발표 이후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면 2월 7일 날 그 일요일 날 법무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8일 날 제가를 했습니다. 전자결제입니다. 근데 정보 인사 발령일이 언제냐면 그 다음에 2월 9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렇게 해오는 겁니다. 자, 발표를 승인받고 발표하고. 네. 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도한 당시 소통수석이 낮 12시 40분 이미선 문영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전자결제했다. 두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이 제가했다. 시간까지 밝혔고요. 이렇게 밝힘으로써 공식 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확인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정확히 하고 나오셨어야죠. 자, 그 내용은 제가 상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2019년 4월이에요. 보통 전자결제를 하고 임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청와대의 룰입니다. 저도 노무현 정부 때 출입해봤어요. 네, 이게 정상적인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통상의 일이라고 하면서 결제 전에 발표를 한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의혹을 풀기 위한 것 굉장히 간단해요. 자, 대통령 인사한 재간 시점을 공개하십시오. 왜? 2019년 4월 예를 들어드렸죠? 윤도한 소통수석이 난 12시 40분 날짜까지 하면서 시간까지 하면서 임명 제가 했다고 밝혔어요. 시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 발표 직전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이거 공개해 주십시오. 왜? 의혹은요 나오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의혹이 풀려야 됩니다. 의혹이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실장님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통치의 의혹에 있으면 대통령 기록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거는 누가 언제 승인을 가서 받았든지 또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